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좀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졌네요. 네, 어떻습니까? 인물이 훤한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제가 2주 동안, 네네. 2주 동안 5kg를 뺐습니다. 와. 잘했죠? 2주 동안 5kg 뺐는데 외모가 달라질 정도면 네. 어마어마한. 그러게요. 원래 보통 이제 제가 워낙 그 덩치가 있고 살이 많이 쪘었기 때문에 5kg 빼도 별로 차이가 좀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변 분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해서 열심히 빼고 있는데 목표는 10kg입니다. 아, 10kg씩이나요? 네. 비결 안 물어보나요? 비결이 뭔가요? 진짜 궁금하네요. 비결은 여러분 야식을 끊으십시오. 제가 항상 야식을 먹었잖아요. 일이 아무래도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리고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야식을 먹고 불규칙하게 살다 보니까 살이 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고 조금 일찍 자는 습관, 그리고 야식을 끊으면은 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진짜 해야 되겠네요. 야식도 진심으로 끊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완전 부럽네요. 야식도 끊고 네. 술 먼저 끊어야 되겠습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네네. 네. 일단 이번 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요. 네. 네, 그 M4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죠. 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맞아요. 네, 포기하는 게 많은. 근데 거기에다 심각한 거는요. 네. 꿈도 포기한대요. 맞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를 M4 세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익숙한 용어가 됐습니다.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의 이 이야기들,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네,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을 오늘 한 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어요? 네네. 빨리 만나보시죠. 네. 빨리. 저희가 네. 소개를 하지 않고 네. 일단 먼저 모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모시고 직접 들어보죠. 네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 최윤상 소장님으로 이제 일단은 돼 있는데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오락발전소라는 청년 예술가 마을을 꿈꾸는 소의 발전소의 소장입니다. 최윤상 소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안 청년 예술인 마을 오락발전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술인 마을인데 이게 청년 예술인 마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청년 예술인 마을에서도 오락발전소예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지 않나요? 자, 이 오락발전소. 예. 이 오락발전소가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오락발전소 하면 이 오락.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게임 나요. 기억나죠? 게임 오락실 생각나고 네네네. 가족 오락관도 생각나고. 네네, 생각나죠. 자, 과연 이걸까요? 뭘까요? 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5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면 눈이 즐거워야 되고 입이 즐거워야 되고 귀가 즐거워야 되고 맞아요. 몸이 즐거워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을 이 5가지를 발전시키자. 5가지. 그래서 오락발전소라고 5가지의 즐거움을 발전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오락이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 그리고 숫자 5, 5가지. 5가지의 즐거움. 그것을 이게 바로 발전시키는 거. 그렇죠. 오락발전소. 네. 5가지가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5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 우리 그러면 시작하기 오감이랑 좀 비슷해요. 오감. 그렇죠. 우리 오감 발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오감 시작하기 충전. 전에 이 오락발전소 소장님 말씀 듣기 전에 사실 이 최윤상 소장님의 기본적인 이 프로필부터 소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야죠. 네네. 저는 뭐 소개를 할 때 아티스트 겸 문화예술 기획자로 소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배경은 전공이라고 치면은 이제 한국음악 국악을 전공했습니다. 국악이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녹음실을 차리면서 홍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네. 지금까지도 이제 홍대에서 쭉 활동을 하면서 축제 기획도 하고, 뭐 영화 쪽, 뭐 드라마 쪽, 예, 무용 쪽, 뭐 뮤지컬, 이런 다방면의 음악 쪽이라던가 연출, 뭐 축제 기획, 뭐 이런 쪽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환경이라던가 청년 예술가들의 환경, 그리고 제가 있었던 데가 이제 홍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아티스트 거리라는 데가 이제 홍대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에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청년 예술가 마을을 이제 하게 된, 예, 그런 변천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티스트 겸 문화예술 기획자, 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일이 역시 많네요. 그러게요. 우리 문화야 놀자에 오시는 분들은 최소 그 한 3가지 잡을 갖고 계세요. 3가지 이상. 원캐, 부캐, 3캐, 4캐. 이거 뭐 갑자기 랩이 됐네. 진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티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기획자로 가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술과 기획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같이 하면 매우 좋긴 하지만 맞아요. 그 영역이 그 벽 차이 진짜 이 하나에 굉장히 얇은 벽 차이가 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인데 네. 어떻게 이 영역을 넘게 됐는지. 아니 일단은 제가 우리 최윤상 소장님 첫인상은 어땠냐면은 네. 약간 저기 벤처 대표, 벤처회사 대표, 주식 전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맞죠? 좋은데요?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공연 기획 이런 또 컨텐츠도 개발하시고. 예. 뭐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원래 국악을 하게 되면 한국음악 전공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밟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도 고등학교 국악 전공 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저는 특이한 게 인문계를 나왔어요. 인문계를 나와서 예, 대학교를 이제 전공을 국악을 하게 됐는데 뭐 남들하고 좀 다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서 생각 자체가 나는 한국 음악을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앞으로는 문화 예술을 하고 또 다방면에 뭐 영화가 됐던 연극이 됐던 이런 분야의 여러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사실 기획을 했어요. 생각을. 나중에는 문화예술 기획자가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축제라던가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게 나한테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제가 이렇게 지금 돼 보니까 느끼는 거는 한 가지 일을 지금은 못 하잖아요. 도리어는 청년들한테도 예술가들한테도 사실은 이걸 얘기해주고 가르쳐줘야지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은 되게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해내는 예,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저도 이제 말하자면은 맨 땅에 헤딩을 하고서 온 케이스라서 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면서 기획자로 살아가는 법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뭐 인생 예, 안전벨트가 될 수 있는 예술가로서는 방법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하던 분인데. 공연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는 분이고 사람들 앞에 서던 분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기획자로 변신하는 거는 사실 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은 예술가라고 타이틀을 달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아마 많은 청년 예술가분들이 방향을 잃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기획자 입장에서는 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이 없으면은 다른 일들을 막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하자면은 노래 한 곡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히트할 수 있는 세상인데 그 노래 한 곡을 못 만드는 또 시간들이 그죠. 왜 그러냐면 뭐 정말 먹고 살기 바쁜 어떤 시스템들이 돌아가다 보니 더구나 도심이라는 이 자체에서 예 맨날 뭐 아니어도 바쁘잖아요 도심은 예 근데 젊은 친구들이 더 바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게 예술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 홍대라는 아니면은 도심이라는 데 공연이 모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대도 다 없어지고 네. 네, 거의 80%가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중화의 기초가 되는 그 청년들이 무언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고, 그걸 보면서도 그 전부터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환경이 일단 중요하다. 누군가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좋은 작품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원 사업, 그러니까 정부부터에 대한 어떤 약간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도 좀 바꿔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그 예술가들이 정말 여럿이 뭉쳐가지고 딴 걱정 마음 편하게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는 뭐 세계에 정말 드러날 수 있는 노래들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나. 이 그런 생각을 예술인 해봅니다. 마을 이러니까 예. 혹시 예술인 마을 이러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헤일이 예술인 맞습니다. 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예술인 마을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술가들은 그냥 따로 독자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이런 그렇죠. 부분인데, 이제 예술인 마을이라고 해서 예. 헤일이 마을이 생겼는데, 이 헤일이 마을, 예술인 마을하고 지금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청년 예술인 마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예. 차이가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를까요? 헤이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배경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렇게 옆에서 예술가로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아는 지인들이 있으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청년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네. 근데 저희가 실패가 있었지만은 올해 2022년에는 저희가 그 선정이 됐거든요. 태안이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태안이 네. 이제 선정이 됐고, 거기서도 이 청년 예술인 마을, 말하자면 국내 최초예요. 다 청년 마을이 만들기인데, 왜 그러면 지역들이나 그 마을들이 다 이제는 이제 뭐 인구 소멸 지역이라던가 청년 소멸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청년들이 없어요. 없죠. 네네. 그리고 다 도심으로 와 있고, 예. 그래서도 좀 되게 나라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예술가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을 만들자.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미래의 극장은 대자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자연이요? 대자연. 대자연. 예, 맞습니다. 그 중국의 장혜모 감독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그 리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자연을 배경으로 마을 주민 50명하고 중국의 그 영화인 50명하고, 예, 그 마을의 전설이라던가 이런 걸 토대로 극을 만들어서, 뭐 통계를 보면 뭐 한 해에 한 1,000억 정도의, 예, 수익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수익을 번다는 개념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이 오락발전소라는 인간의 기본 5가지 이 즐거움 있잖아요. 이 즐거움을 지역 주민하고도 같이 즐길 수 있고, 거기에 보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먹거리도 엄청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어떤 재밌는 것들 너무 많고, 더군다나 여기다 이제 음악이라던가, 그리고 또는 생각했던 게 이 청년 마을, 예술인 마을이라는 게 저는 약간 쉼이라고 또 생각돼요. 쉼. 예. 네. 그러니까 쉬면서 가치를 창출한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쉬면요, 그리고 대자연에 있으면 제가 느낀 건데요. 두뇌가 약간 빅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심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늘의 배경하고 대자연에서 앞으로 보이는, 예, 그런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예술가로서에 대한, 예,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끔 되더라고요. 다 영감이 그렇죠. 저절로 마구마구 제일 떠오른다. 중요한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자연이 위주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술인 마을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청년 예술가 마을은, 네. 거기서도 청년들의 어떤 그런 생각대로, 예, 무언가 아이디어, 창작, 예, 창업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 말하자면은 그 월세라던가 연습실, 창작실을 만들더라도 힘들죠. 어마어마하게, 네,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가 좀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한 공연장을 5개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아, 그래요? 예, 처음에는 약간 사명감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예, 시간이 지나니까 네. 이 사명감보다는 조금
현실성. 그렇죠. 현실성과 환경.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구나. 네. 예. 그러면서 사실 이 오락발전소, 충남 태안에 있는 오락발전소는 제가 한 6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아, 꽤 되셨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게 학교들이 다 폐교가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코로나 전 얘기인데, 그리고 유휴공간이 넘쳐날 거다. 다 도심으로 모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지역도 되게 힘들어질 거다. 어르신들만 많으니 즐겁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 거기는 학교나 뭐 대학교 같은 걸 또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 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폐교라든가 이런 거 약간 예, 우선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소유권도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지금 분이 있고. 태안 말씀하시는 이 태안에 예. 그 오락 발전소는 예. 이 공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간은 태안에서 네. 이 공간을 주신 거죠. 아, 요거 에피소드가 좀 네네네. 길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거 좀 네.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년 정도 준비를 5, 6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처음엔 태안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맨 처음에는 도심하고 가까운 강화도. 강화도. 예, 강화도 한 오, 40분 거리. 접근성 한 시간 괜찮죠? 거리. 예. 괜찮고 예. 거기도 대자연이 있으니. 예. 예. 근데 이 마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분들하고에 대한 어떤 이런 소통이 소통?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공감과 소통. 그분들이 예, 맞습니다. 예. 오케이 또 해야 돼요, 그분들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화도에서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사실 되게 좋았는데 어떤 기회에서 이제 제가 약간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술 쪽에서. 그러니까 최윤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획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문화예술 컨트롤 타워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국의 유휴공간들에다가 문화예술가들을 다 예,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지역의 어떤 행복을 갖다가 추구하는 사업을 생각한다는 소리를 충남에 보면 이제 충남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예, 거기 김현식 대표이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저를 이제 부른 거예요. 자, 이런 되게 좋은 예,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충남에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어디였으면 좋겠냐고. 예. 그래서 사실은 강화도를 생각했는데 강화도는 제가 그냥 진짜 또 맨땅에 헤딩한 격이었는데 여기는 충남문화재단이라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를 모으려면 전 1번이 있습니다. 1번이 예, 뷰가 좋아야 됩니다. 뷰. 그렇죠. 오. 사람이 모이려면. 네. 그리고 또 충남 태안은 축제와 관광이 끊이지 않는 데거든요. 그렇죠. 계속 예술가로서는 거기다 플러스 예술을 더하면은 이거는 완벽한 지역이 된다고 저는 판단했기 거기 뭐 때문에 튤립 축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축제가 뭐 엄청 많습니다. 예, 머드 축제도 있고 뭐 그런 걸로. 깃발도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8개의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이 아직 개발이 안 된 데도 있고 또 개발이 많이 된 데도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투입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또는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태안으로 가겠습니다. 전 태안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좋다고 네. 예 선뜻 얘기를 하셔서 예 태안 군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군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예. 군수님 만나서 이제 설득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그것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실패를 한 풀어내셨는지. 거예요. 말하자면 군수님을 만나서 네. 폐교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멋진 꿈을 한번 피워보고 나라의 어떤 국가 균형을 네. 발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브리핑을 이렇게 쭉 예, 이렇게 브리핑을 쭉 하셨군요. 했죠. 오. 거기에 태안이 그렇죠.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축제와 관광이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입니다. 예술. 이렇게 되면은 환상적인 어떤 예, 도시가 될 거고 예, 정말 나라를 상징하는 수도로서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광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폐교를 하나 예, 이렇게 받았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받은 건 아니고 여기를 한번 가봐라. 예. 가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바로 바닷가 뒤고. 너무 순조롭다. 예,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아주 잘 좋아요. 됐는데. 자, 좋아. 예, 느낌 예. 좋아요. 자, 그런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 분들을 만나 뵙고, 네. 그 다음에 담당 분들을 만나봤더니 그 공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외지인이 와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야, 이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또 곧 떠날 거야. 그렇죠. 라고 제일 하는 커요. 게 예. 가장 큰 맞습니다. 여기서 뭔가 맹점이에요. 해보고 뭐 잘 되면은 또 우리를 모른 척하고 예, 안 예. 되면은 그냥 안 되고 말자고 가버리지 예,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걱정들이 정말 많으시고, 네.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 그리고 뭐, 지역 사정을 뭘 알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네. 있는 거고. 그래서요. 네,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러블에 대한 미래의 트러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해주시고, 그래서 생각대로 안 됐어요. 예, 제가 물론 태안을 선택했지만,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수님도 얘기를 해줬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실물을 보시는 분들하고에 대한,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하고에 대한 거를 풀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한 번에 진짜 그런 일은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방황을 하면서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냥 직접 부딪히겠다. 예, 아, 그리고 일단 실패 인정하고. 예, 실패 인정하고, 제가 이제 차를 몰고 태안을 다 돌아다니죠. 공간을 다 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네. 비어 있는데? 어떻게 됐지? 10년 동안 오픈하고 비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몽산포에 보면은 펜션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숙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어르신이 뭐 그 전날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를 이렇게 털어놨더니,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 되게 거기 회장님들도 마인드가 되게 좋으시고 서울 분들이고, 근데 이 리조트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질 때였거든요. 그게. 네. 네네네. 예. 앞으로에 대한 어떤 난감함도 있고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또 무작정 이제 찾아뵙죠. 예. 찾아뵙고 얘기를 하다가 되게 얘기가 거기서 너무 잘 됐어요. 얘기가 잘 풀렸군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타이밍이 예. 딱 코로나 네. 터질 때니까 그렇죠.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대략 난감한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제가 8월 2020년 한 8월 정도에 그 공간을 찾았으니까 한 8개월 동안 거의 뭐 문을 닫은 거죠. 예. 그래서 바로 팔자니 그렇죠. 애매하고 예. 그리고 적자는 계속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딱 그 타이밍에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회장님이랑 사모님이 정말 너무 지금도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청년들,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계셨고,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한번 여기서 해보고 싶고, 제가 앞으로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사모님 걱정하지 않게 내가 운영도 같이 하면서 태안군 뭐 이렇게 문화예술에 같이 어떤 브리지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셔서 네. 일단 공간을 확보하고 거죠. 아이고 됐네. 이제 됐어. 아. 됐어. 어느 정도 됐어. 일장 공간 확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프로그램이 한 달의 예술이라고. 한 달의 달의 예술? 예술. 예. 한 달의 예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요즘 약간 유행한 한 달 살기, 뭐 네네네네. 일주 살기 이런 거랑 비슷한데, 네. 우린 예술가니까. 예. 예술도 한 달. 그렇죠. 한 달 동안 예술 해보는데 네.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먹여주고, 재원은 줄 테니까 그냥 쉬어라. 먹여는 줄게. 딱 이거네요. 그렇죠. 예.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네 맘대로 예술 해봐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은 그렇죠. 자기가 마음대로 콘서트를 해도 되고, 그렇죠. 미술 하시는 분은 전시회를 해도 되고. 그렇죠. 뭐 방송을 해도 되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했더니 꽤 상당수가 지원을 했어요. 예. 청년들. 조건은요? 조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예술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청년들이어도 뭐 음악을 하든지 아니면 미술을 하든지 영상을 하든지 자기가 아니면 생활예술을 하든지. 근데 아니야. 이거 예. 우리 잘 짚고 넘어가야 돼. 뭐예요?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도 예. 이게 무조건 다가 없어 이게. 잘 조건이 또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 꼼꼼히. 나이가 그런 게 있겠지, 나이. 자 청년이라고 하면 이 조건이 있죠. 자 청년. 청년 나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한 달의 예술은 그런 조건이었어요. 한 달에서는 나이 나도- 제한 없어? 우리도 돼. 왜 그러냐면은 그 자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지금 청년 마을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자체적으로 이제 시범 나이 사업을, 제한 없고. 그렇죠. 시범 사업을 해본 그리고 거죠. 예술가 아니어도 생활예술이라고 제가 항목을 만들었어요. 생활예술. 그러면은
취미 생활로 하면서도 하고 싶은데 약간 그게 요즘은 투잡, 쓰리잡도 하지만은 약간 본업이 이쪽으로 간 친구들이 그래요. 많더라고요. 네네네. 본캐 부캐가 있단 말이에요. 영상이 맞아요. 됐던 뭐가 됐던 예, 그런 친구들을 뭐 적극적으로 모아가지고 한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을 어떤 분들이었나요? 무용하신 맨 분들도 처음에 있고. 그거 무용하시는 몇 분. 분이나 오셨나요? 그것도 지금 궁금하다. 11분이 오셨고 11분. 예. 무용. 물론 이제 모집은 되게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저희가 11분을 선별을 했고 무용하시는 무용. 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웹툰도 하시는 웹툰. 분도 있고 뭐 드럼 치시는 분도 드럼도 있고 뭐 또 무용하시는 분들도 또 한 무용하는 몇 명씩 그림 그리시는 분 그러니까 각 분야 영상 하시는 분 뭐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쉬어라. 예. 지쳤지 쉬어라.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한 달을 이제 계시면서 맨 마지막에 본인들끼리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 좋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했을 때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욕구라던가 욕망 그리고 왜냐면 이게 숙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한 달 동안 하면서 무슨 꼭 뭔가 만들어내는 창작물을 만들어내서 검사받는 이런 게 아니니까 한 달 동안 무슨 뭐 결과물을 우리한테 내라. 보여주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런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자연에 있으니까 두뇌가 약간 빅뱅이 되는 게 저도 느꼈지만 그들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편하고 앞에 나가면 바로 앞에 저희가 있는 데가 바로 한 요 정도 가면은 한 5m 가면은 바다예요. 바로. 와, 5m요? 네. 코앞이네요, 그냥. 위치가 예. 되게 정말 좋은가 보다. 그쵸? 거기가 가로림만이라고. 네. 예. 세계 가로림만이라고요. 가로림만. 예, 예. 세계 5대 해양 이제 갯벌로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 그 정도로 천혜 자연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예. 그 한 좋겠다. 11분의 예. 그 어쨌든 생활 예술 예. 하시는 맘대로 한 달 예술인들. 그러니까 일단 호치 그 명칭을 맘대로 한 달 예술인. 그럴 수 있죠. 맘대로 한 달 예, 예. 예술인. 이분들은 그렇게 한 달 예술인으로 삶을 예. 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일단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신 보내는 거야? 거예요? 그렇죠. 가셨는데 네. 지금도 연락은 되고 있고 네. 한 분은 저희 팀원으로 남았어요. 주소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신 분도 계시고 네. 예. 아예 저희 식구로 거의 남아서 뭔가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감 예. 발전소의 이 문화. 오락. 그렇죠. 네, 오락. 네, 죄송해요. 같은 오락. 거예요? 같은 네. 즐거움. 네네. 같은 즐거움. 이 프로그램이 좀 궁금하지 않나요? 당연히 궁금하죠.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예. 뭐 테트리스 이런 거 아니죠? 예. 올해는 이제 선정이 됐어요. 예, 행안부에서 하는 12개소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12개소가 선정이 되고, 올해 12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 중에 태안이. 그쵸. 그렇죠. 24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선정이 된 거고, 말하자면 자기가 작년엔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또 준비를 한 거고, 그래서 한 달 예술같이 이게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 개비어라는 어떤 그것도 저희가 최초였거든요. 예술인상대로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그냥 쉬고 태안 체험하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도 했었거든요. 자, 지금의 청년마을의 프로그램은 좀 더 혁신적인 게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저희가 나름 요번에 청년마을이 된 건 축제마을이에요. 아, 축제. 예. 사시사철 축제가 있는. 무궁무진 축제를 하겠다 우린. 예.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다 보니 예.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고 저희는 창작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그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이거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태안에 아니면 협업을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의 예술을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냥 쉬면서 나는 음악하고 여기는 영상을 해요. 네. 나중에 봤더니 둘이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옆에 또 미술하시는 분이 앨범 자켓을 만들어줘요. 오. 예. 뭔가 도심에서도 물론 이 친목이라는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협업들이 이루어지만 사실은 뭐 그게 말하자면 엄밀히 따지면은 자본의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각자에 대한 어떤 능력들이 만나니까 새로운 어떤 결과물 그리고 뭔가 도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뭔가 해보자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상공부라고 있잖아요. 합숙이라고 있잖아요. 같이 있을 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처럼 이렇게 뭔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예, 창의력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요번에 저희가 하는 청년 예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를 만들어 보자. 예. 지금 요번부터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저희가. 6월 달부터 모집을 해서 7월 달 계속 이제 한 5기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실전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축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티스틱 듀얼 라이프라고요. 아티스트의 듀얼 라이프. 듀얼 라이프.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면서 농촌과 창작하고 이런 어떤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의 생활. 예, 두 가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술가. 그래서 무제한 예술이라고요. 아까 한 달의 예술이었잖아요. 네. 요거는 무제한 예술이에요. 아니 뭐 한 달하고 2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어떻게 한 달에서 무제한으로 갑자기 점프를 해요. 아니 뭐 이게 저 무슨 핸드폰 요금도 아니고 그 무제한으로 그렇게 갑자기. 예.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청년 예술가 마을이 앞으로 3년 동안 지원을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도라던가 아니면 군에서도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어떤 지원을 해줘. 뭐 금액이 아니더라도 많은 지원이 있을 거거든요. 협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제한적으로 이 공간은 이제 태안은 저희로 인해서 무제한적으로 예술이 있고 축제가 있고 관광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3년 정도는? 3년은 일단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데 저희는 있고. 이제 무제한적으로 계속 거기에 털을 잡을 거고. 3년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3년을 시작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무제한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가 듣기로는 되게 유명하시는 분들이 여기 참여를 또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고 계신가요? 유명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네. 예술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친분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술계 쪽이요? 예. 그렇죠. 관심 있게 되게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뭐 말하자면은 그런 분야를 되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예. 뭐 잠깐 시작하시 만나면서도 얘기를 나누는데 뭐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왜냐면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거든요. 연락이 안 왔어요. 예, 유명인인데. 그러네요. 조금 그거 좀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아직 초기니까 인내심. 어떤 분들이? 문화예술 쪽에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단체들. 그런 분들이 일단은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하자면은 뭐 예술가들 그러니까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이시긴 한데요. 뭐 이날치라는 팀의 장현규라던가 그렇죠. 이날치 알죠. 거기 김철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그렇고 뭐 그 예전에 그 인순이 선배님하고 그다음에 윤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콘서트를 같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도 이제 저는 앞으로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조언도 듣고 그리고 뭐 작곡가이신 박창학 씨라고 가수 윤상이 형이랑은 되게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 그분은 뭐 전적으로 멘토도 돼주시고 그 김중권 선생님이라고 판화가 요번에 김정은 그 남북 회담할 때 선물로 판화를 주셨는데 그거 맞아요. 그 김중원 선생님 같은 경우도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이쪽에. 그럼 여기 청년들이 이 오락 발전소 이 축제 예를 들면 여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고 예를 들면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공고가 올라올 겁니다. 그 12개소에서 다 올라오지만 저희는 이제 예술가만 이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획자 겸 엔터테이너들을 다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무제한 예술이 일단 모집 공고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 조건이 궁금하죠. 자격 조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19세에서 39세. 있네.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 나이를 좀 폐지해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 예술가들끼리는 못해요. 그리고 청년 마을도 마찬가지로 청년끼리만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노장청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뒷받침 그룹도 있어야 되고 뭔가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도
또 다른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이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 뒷받침 그룹으로 이렇게 끌어주기로 했거든요. 뒷받침 그룹으로 들어오시고. 아, 뒷받침 그룹. 나 뒷받침이야? 받침, 앞받침, 뒷받침. 나 받침이야? 뒷받침? 잘 받쳐드릴게요.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와서 네. 그러니까 첨단 과학을 하신 분들도 앞으로 예술이랑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지원 가능합니다. 예전에 그 소멸도시 얘기 나오면서 예, 예전에 보면은 그 청년들이 이제 귀농 이렇게 해서 청년 마을로 이렇게 맞습니다. 예, 지방으로 예,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청년 마을 이렇게 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예. 이 청년 예술인 마을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청년 예술인 마을이 왜 굳이 이 본인들이 사는 이 마을에서 굳이 또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마을이 또 왜 생겼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청년 벤처 사업 네. 그리고 청년 또 농업 이런 벤처 쪽으로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가서 디지털 농업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스마트팜 그런 이런 경영을 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계신데 예. 예술 쪽은 왜 굳이 필요하냐? 이거 왜냐하면 다 그런 느낌이 산업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맞아요. 근데 예술은 왜 또 굳이 내려가서 하느냐? 마을까지 굳이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아마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여러 지역들이 그러니까 제가 있는 데만 해도 소멸 위기에 있거든요. 네. 마을 자체가 없어져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게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굳이 서울에서 저희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가야 되면은 비행기 타고 그냥 가서 공연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거보다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우리가 살아온 거를 배경을 들면은 생업 아카데미라든가 어떻게 살아야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때 무언가를 이제 알고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부터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카데미가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도 했었고 예술가라 그래서 안정적으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네. 이번에 뭐 청년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했던 게 저희들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가 하면서 또 다르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좀 안정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은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 말하자면 농촌이라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네. 말하자면은 저희 있는 그 새섬 리조트라는 데가 바로 앞에 바다인데 거기 뚝인데 여기 장어가 올라와요. 실장어가. 그 실장어가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잠자리에서 이렇게 딱 떴는데 만약에 실장어가 공으로 굴러오잖아요. 이걸 뜨면 이게 어기예요. 한 마리에 5,000원이거든요. 되게 재밌죠. 네. 도심에서는 알 수 없는데 내 눈앞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고 정말 낙지를 잡아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예술가라 그래서 계속 예술만 하느냐. 저도 이제 도심에서 거의 뭐 3, 40년을 있으면서 이 활동을 해봤지만은 공연이 있으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시작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셨던 분들은 또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걸 갖다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안전벨트라든가 뭔가 같이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네. 예. 말하자면 공동체가 생기면은 이 공동체에서 뭐 음반이 나오면 같이도 이 음반을 갖다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있을 경우에 해외에 공연을 간다고 치면 네. 아이 우리가 봐주면 되고 왜 그러면 또 강아지도 키우잖아요 요즘. 그러면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약간 그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생각나네. 옛날에 봤던 그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그 품앗이 그렇죠. 불에 품앗이. 약간 예. 향약 불에. 그런 협동 정신 요런 느낌이네요. 맞나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제가 요 생각을 한 것도 그 도봉구에 보면 은혜 공동체라고 있어요. 네네네. 예, 뭐 종교와 상관없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80분이 모여가지고 건물을 져가지고 다 같이 사세요. 근데 밑에는 지하 공연장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안에 동아리가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야, 그것도 예. 괜찮네요. 맨날 회사 가는 것보다 집에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예, 회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너무 재미있는 가치 그리고 자유롭죠. 네. 조금 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공동체로 같이 지금 마을을 해서 청년들이 몇 분이나 지금 거주하고 생활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태안은 지금 시작 단계여서 네네. 개성원 프로그램을 돌렸던 거고 네네. 지금 5분이 계세요. 5분? 예, 저 포함해서 5분이 이전을 했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근데 대표님 이거 슬로건이 참 재밌네요. 아 예. 예, 이 슬로건 얘기 좀 해주시죠. 미래를 움직이는 충전의 시공간. 예, 아까 그럼 재밌네. 얘기했던 아, 미래를 미래를 움직이는. 움직이는. 이 누가 만들었나요? 제가 만들었어요. 와, 박수 박수. 아유 예. 야, 미래를 움직이는 시공간. 예.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미래를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 예, 이 공간에서 충전을 해야지 네. 다시 뛸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없고 예, 환경이란 자체가 네. 이 안아줄 수 있는 야 와서 쉬어라 이런 사람 사실 찾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항상 뭐든지 다 부담이 되고 예, 예. 그런 공간이었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좋은 것 예. 같아요. 그동안 힘들었지. 예. 여기 와서 쉬면서 예. 다른 또 창작을 예. 그것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날 때 예.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쉰다는 것 자체가 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뭘 해라 이게 아니라 쉬어라 쉬고 라고 했더니만 내킬 쉬면서 그냥 알아서 하는 그 오셨던 분들이 청년들이 다 음반 내고 지금 뭐 독일 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네. 다 활동들을 되게 활발하게 하세요. 우리 작품 전시회도 더 활발하게 하시고. 우리도 한 달 저 대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예, 언제든지 저 뒷받침 특집 우리 뒷받침으로 뒷받침 특집을 해가지고 우리 한 달. 앞받침 뒷받침으로 예, 한 달 정도 받침. 쉬고 어때요? 멘토가 되어 주시고. 예, 예, 한 달 정도 쉬고는 거 어때요? 저희 멘토 어떻게 아, 그럼요. 좋죠. 브라더스로 한번 해볼까요? 거기서 매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또 네, 우리 질문할 게 있어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 2022년 청년 예술인 마을 오락 발전소의 계획. 예. 요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락발전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체 구성이에요. 예. 그 다음에 3년 차에 어떤 계획이 있지만 두 가지라고 치면은 공동체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 축제 기획, 자체 축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시사철 무궁무진 축제를 하고 축제 마을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항상 놀이를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자. 예. 청년이 됐던 노년이 됐던 장년 사실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주변도 그렇고 다 오셔가지고 이 공간에서는 예 놀이를 하면서 예 수익을 벌고 그리고 태안에 28개의 해변이 있습니다. 네, 그거 이 너무 해변마다에 대한 어떤 축제. 네. 그러려면은 이 마을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딱 두 가지인데 올해는 공동체 구성 네. 그리고 무제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기획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무제한 한 달에서 무제한으로 갑자기 점프하신 뭐 대한민국에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아직까지는 대표 축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맞습니다. 에든버러 축제 네네. 있고요. 뭐 투모로우랜드라는 일렉트로닉 페스티벌도 있고 그다음에 버닝맨이라는 축제도 있고 세계적으로 정말 그 지역을 아니면 좀 새로운 축제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축제는 모르겠어요. 있긴 있지만 약간 이벤트성이 많다. 우리는 남이섬 축제 이런 거. 그리고 많이 있는 거하고 예. 그렇죠. 예, 대표적인 그렇죠. 예, 이 축제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남 태안이라는 그 반도 바닷가 여기는 아예 축제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일로 찾아올 수 있는 태안에는 올라운드 축제. 태안에는 그렇죠. 언제나 always. 그렇죠. 축제가 그렇죠. 있다. 올라운드 always. 그렇죠. anytime, any 태안. 그리고 동해안엔 독도가 있잖아요. 예. 여기는 경렬 비열도가 있어요. 경렬, 비열도. 비열도. 예, 서해의 끝이죠. 예, 동해의 끝은 독도가 있고. 네. 근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알미라던가, 그러니까 서해는 또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태안에는 축제도
숙제가 있다. 이런 그리고 식으로 이제 만드시겠다. 오락발전소가 있는 거죠. 오락발전소가 있다는 거. 이렇게 거기서 또 예. 그러니까 오락발전소가 충남 태안에서 이게 컨트롤 타워 1번이고요. 네. 저는 만약에 비전이라고 치면은 전국 각 3,500개 읍면동 모든 마을에 다 이런 어떤 문화 이장도 있어야 되고 오락발전소가 세워져서 그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예. 그러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덧 얘기 듣다 보니까 빠져들어가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요. 네, 미래를 움직이는 충전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최윤상 소장님 모시고 오늘 재밌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아쉽게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더 재밌는 얘기, 네네네. 또 우리 소장님의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아쉽게도 저희는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야 놀자!